네, 반갑습니다. 김원종입니다. 14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마케팅 전략 부분 중에서 포피 믹스, 그러니까 마케팅 믹스 부분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 시간에는 우리가 포피 중에서 제품하고 가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잠깐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진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P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P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가 뭔가라는 것을 살펴보니 우선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가 필요하다, 제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플레이스라고 하는 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그 촉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마케팅 시스템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런 것들과 같은 투입 요소들의 배합을 좀 달리해 가지고 어떤 그 마케팅 믹스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포피 또는 이제 마케팅 믹스 전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관리자가 어떤 통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외부의 환경에 요인에 제약을 받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믹스의 이 네 가지 요인은 이 상호 서로 어떤 밀접한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서 의사결정이 언제나 다른 분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까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제품만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서비스를 포함하는, 그래서 이제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재화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어떤 가격 결정 방법이나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플레이스는 사실은 디스트리뷰션이 맞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3P 1D라고 이제 하기가 조금 더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P자로 좀 맞춰서 그래서 4P로 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그 고객이나 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판매를 증진시키는 것을 프로모션이라고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마케팅 믹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프로덕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필요와 그리고 이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를 바탕으로 해서 교환 또는 이제 소비되는 그런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제품이다, 프로덕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덕트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서비스의 이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서 프로덕트하고 그리고 서비스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유형적 또는 이제 무형적 재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과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형적 재화는 상품과 제품, 그리고 무형적 재화는 서비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상품과 제품 요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와서 판매를 할 때 요거는 이제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서 파는 거, 요거는 이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문구점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문구점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볼펜, 그러니까 문구점을 할 때 볼펜을 판매한다라고 할 때 이 볼펜은 상품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펜 공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볼펜은 제품인 거죠. 그래서 만들어 파는 것을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와서 파는 것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에다가 이해 부수적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서비스나 상징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제품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전략은 원가 절감 전략이라든가 또는 제품 개선 전략이라든가 또는 맞춤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원가 절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산 관리와 관련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원가를 절감해서 마진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이제 원가 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 규모의 경제 요쪽과 관련돼 있다, 대량 생산 체제와 관련돼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개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개선한다거나 신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어떤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속성들을 제품 속에 넣든지 아니면 그 갖고 있다면 이거를 이제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제품 개선 전략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맞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모듈에다가 어떤 그 옵션들을 추가해가지고 고객들의 이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옵션을 추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맞춤, 그러니까 고객에게 원하는 것을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가격을 살펴봤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이제 구성원으로 따지자면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있죠.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혜택이나 가치나 효용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가격, 그래서 이제 비용이 되겠죠. 소비자 측면에서는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화폐 가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는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 이게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드렸지만 이 편의품이냐 또는 선매품이냐 또는 이제 전문품이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가진 그 변수의 힘이 좀 다릅니다. 변수의 영향력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가격보다는 접근성을 더 따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갔을 때 사실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트에서 가는 것보다 좀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접근성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가 지불한다라는 의미에서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격보다는 접근성을 따지는 것이 편의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매품일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먼저 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뭐 TV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관여 제품, 그러니까 관여를 많이 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격을 좀 더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이제 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가격보다는 어떤 그 찾기 어려운 그런 희소성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제품 자체의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좀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품과 관련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이 그래도 이제 그 소비자 구매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가격 결정 방법과 가격 전략이 있는데, 가격 결정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원가 중심 가격 결정, 그리고 수요 중심 가격 결정, 그리고 경쟁 제품 중심 가격 결정,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먼저는 이제 이 원가 중심 가격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마진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갔던 비용들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마진을 따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수요 중심 가격 결정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얼마에 살 건지를 이렇게 이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한다라는 그런 과정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격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빼기 비용, 이거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을 빼가지고 마진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과정이 바로 수요 중심 가격 결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경쟁 제품 중심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는 얼마에 파는가, 경쟁 제품들은 얼마에 팔리고 있는가, 경쟁사들은 얼마에 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치킨과 관련해 가지고 치킨에 우리가 치킨을 판다라고 했을 때 옆집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옆집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치킨을 넘어서서 뭐 예를 들어서 대체제, 그러니까 족발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연 이제 얼마에 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이 방법이 경쟁 제품 중심 가격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비용 그만큼을 빼게 되면은 마진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렬
정리를 좀 하자면 가격 결정 방법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원가 중심 가격 결정,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중심 가격 결정, 그리고 세 번째가 경쟁 제품 중심 가격 결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 결정이 됐다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비슷하게 이제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고가 전략하고 저가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 고가 전략하고 저가 전략을 한번 따져 보시게 되면 고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유보 가격과 관련된 유보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가를 금액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고가 전략이고, 저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저 수용 가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가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 수용 가격이나 유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중고 가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까지가 수용 가능할 것인가라고 이제 밑으로 따져보는 것을 우리가 최저 수용 가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얼마까지가 구매 가능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유보 가격이다. 왜냐하면 이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구매 자체를 유보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유보 가격이라는 이름을 붙여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격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유통이나 경로, 유통 전략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플레이스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 디스트리뷰션과 관련된 또는 이제 플레이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게 이제 소비자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편안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또는 편안한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유통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 유통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효용들을 장소적 효용, 그리고 시간적 효용, 그리고 형태적 효용,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장소적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딸기가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딸기밭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장소적 효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여름에만 나는 것을 먹고 싶을 때, 그런데 겨울에도 살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시간적 효용,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형태적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오는 것이 바로 유통 구조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유통 구조라고 하면 동그라미 4개를 그려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4개를 그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생산자, 그리고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좀 나눠 놓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좀 유통 구조를 이해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다수의 교재들이 나와 있는 요거 말고 어떤 그 개체수에 대한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생산자의 수, 그리고 도매상의 수, 소매상의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수,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봤을 때 개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소비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매상은 그 다음으로 개체수가 많은 것이고, 도매상은 그 다음으로 개체수가 많은 것이고, 가장 적은 것이 생산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놓고 봤을 때는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유통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수평이 어딘지, 어떤 그 위계나 계열이나 뭐 이런 것들 따져가지고 어디가 수직인지, 어디가 수평인지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방과 후방 파악, 그러니까 소비자 측이 전방이다, 그리고 생산자 측이 후방이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유통 경로에 혁신을 가져오게 된 그 포스라는 거,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하는 거,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가면 이렇게 찍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다 그 세일즈가 일어나는 시점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어떤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유통의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용어까지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흐름을 돕기 위해서 참여하는 일련의 그 중간 상인, 그리고 매매인으로 이루어진 통로, 즉 제품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유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환 과정의 촉진, 그리고 거래의 표준화, 제품 구성의 불일치 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제품 구성의 불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금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장소적 효용이나 시간적 효용, 그리고 형태적 효용,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결성된 유통 경로가 수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 시장의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 경로를 애초에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유통 경로가 하나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고 나면 사실은 요게 이제 수정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통 경로마다 공급자와 그리고 이제 구매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연속적인 선상에서 이루어져 있는 공급자와 구매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이제 수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유통 경로를 만들 때는 이런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 경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 또는 소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상호 의존적인 조직 체를 얘기를 한다. 말하자면 이제 동그라미 4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를 가진 조직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통경로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 사용자하고 어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중간 상들의 집합, 요거를 유통경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통경로는 선택된 목표 시장을 고객 욕구에 적합하도록, 목표 시장의 고객 욕구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이제 잘 설계돼야 된다라는 점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부터 목표 시장의 고객들의 욕구를 좀 파악해 가지고 유통 경로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요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마케팅 믹스 부분에서 이제 촉진 부분인데,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촉진한다. 라는 개념이 마케팅 믹스 중에서 촉진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그런 판매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촉진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소비자 그리고 중간 구매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대중에게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주어진 가격에 구매하거나 구매를 계속하도록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실제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그런 마케팅 노력의 일체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설득을 통해서 이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촉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촉진 전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먼저 살펴보시면 광고라든지 인적 판매, 그리고 판매 촉진, 그리고 홍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공중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용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비인적 다중매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촉진 수단이 바로 광고고요. 그리고 인적 판매라고 하는 것은 판매원을 매개로 하는 그런 이제 촉진 수단이 바로 인적 판매라고 하는 것이고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케팅 믹스에 나와 있는 이 프로모션이라는 그 촉진하고 그다음에 판매 촉진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판매 촉진은 뭐냐면 이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케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 촉진이라는 부분이고 어떤 그 전략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촉진인데 여기서 말하는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거는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세일즈만 프로모션하는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보시면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지금은 그게 잘 없지만 은행에 가서 보시면 휴대폰을 파는 그런 것도 아마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매 촉진 활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촉 활동이라고 말하는 요게 이제 판매 촉진 요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가 촉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좀 계열상으로 좀 다른 위계상으로 봤을 때는 촉진이라는 개념이 좀 더 상위에 있고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촉진 중에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말하는 것이 판매 촉진 전략이다. 판촉 전략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촉진 같은 경우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유인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이나 그 기업의 제품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뉴스나 논설의 형태로 다루어 줌으로써 기업이 촉진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혼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광고하고 홍보라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는
돈을 지불한 거고, 그리고 홍보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이나 브랜드 제품을 알리는 것을 홍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광고비라는 것을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고하고 홍보의 차이점은 돈을 지불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요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홍보성 광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성 광고라고 하는 것은 홍보처럼 보이지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성 광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광고라는 얘기고, 어떤 돈을 이렇게 지불을 받고 그런 다음에 광고 회사에서 요거를 홍보처럼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사를 보시다 보면 이게 홍보인지 광고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으시죠.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바로 홍보성 광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와 있는 요 네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공중관계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개라고 하는 것이 그 광고라든지 인적 판매라든지 판매 촉진이라든지 이 홍보라는 것은 순간적인 자극을 가해 가지고 순간적인 그 자극을 통해서 어떤 판매율을 촉진시키는 이런 활동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그 공중관계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매율을 올리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판매율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중관계인데, 공중관계 요거를 한번 영어로 한번 써보시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을 public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관계라고 하는 것을 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public 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거를 앞글자만 따면은 이게 PR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PR, 요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못 쓰이고 있는 그런 용어지만, 이 PR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 정도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PR이라고 하는 것은 Public Re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대중들하고 관계를 갖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단기적인 거를 얘기를 했지만, 이 PR이라고 하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PR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광고나 홍보하고 혼동해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업 또는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공중에 대해서 호의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 또는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 그리고 중간 상인, 그리고 종업원, 그리고 이제 원료 공급업자, 그리고 주주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 정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R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하고 이런 그 좋은 관계,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광고나 인적 판매나 판매 촉진이나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이 공중관계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판매율을 촉진시키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나무에 못을 박는 것으로 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못을 대놓고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그 단기적인 광고라든지 인적 판매라든지 판매 촉진, 홍보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면, 나무에 못이 박혀 있는 그 상태, 나무와 못이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공중관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공중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가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그 포피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포피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P자로 시작하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배합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그리고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그 프로덕트라고 했을 때는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 그리고 프라이스라고 했을 때는 가격, 그리고 플레이스는 유통, 그리고 프로모션은 촉진, 이렇게 해가지고 P자로 시작하는 4개, 요걸 이제 포피 마케팅 믹스라고 한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품 전략과 관련해서는 제품 개발 또는 개선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리고 제품 다양화라든지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어떤 전략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이 가격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내 외부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기업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효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격 결정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유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그러니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그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또는 수요량이라든지 공급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 경로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그 프로모션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어진 가격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고객의 욕구를 환기시키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고객들이 이 물건에 대한 구매 의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촉진이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더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쪽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무형성이라든지 이질성이라든지 소멸성 그리고 동시성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의 특성상 이 형태가 없는 무형성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4P 대신에 7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자가 3개가 더 붙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해가지고 물리적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증거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어떤 그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이 피지컬 에비던스하고 같은 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 뭐 칠판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질적이다라는 점에서 어떤 그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people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P자로 시작하는 거. 두 번째가 사람. 그리고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절차상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된다. 프로그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프로세스라고 해서 요거를 좀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P라고 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덕트하고 프라이스하고 플레이스하고 프로모션 여기에다가 피지컬 에비던스하고 그리고 이제 피플하고 프로세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누구의 관점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포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판매자 중심이죠. 판매자 입장에서 주는 것이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통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모션 해가지고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요 네 가지 전부 다 이게 사실은 생산자나 판매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관점을 바꿔가지고 이 P자로 하는 것을 고객 관점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4P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뭘로 바꾸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커스터머나 컨슈머를 얘기를 하는 그 C로 바꾸면 좀 더 고객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4C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P에서 어떤 판매자 중심의 4P에서 이 구매자 중심인 4C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판매자라고 하는 것이 이 효용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가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것은 컨슈머 밸류라고 해가지고 고객 가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C로 시작하는 두 번째 거.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장소적 효용이나 뭐 시간적 효용이나 이런 이제 편리함을 준다라고 해서 컨비니언스라고 해가지고 이 편리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P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4C에서는 컨슈머 밸류 또는 커스터머 밸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는 코스트를 두 번째로 꼽고, 그리고 세 번째는 컨비니언스, 그리고 마지막이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창업이나 경영에 대한 그런 개념적 이해, 그리고 어떤 그 각종 그 산업별로 특징을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 이런 부분도 다뤄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 분석이라든지 STP라든지 포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경영학이나 창업학을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